안녕하세요. TNL입니다. 오늘 5월 8일 영상은 관심 종목 섹터가 아니라 박스권 매매 관련 영상입니다. 블로그였는지 유튜브였는지 어떤 분이 제가 이 차트를 정리할 때 박스랑 바닥 지지, 낙폭 과대, 갭 이렇게 정리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고 그럼 그 박스권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거냐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구나 해서 오늘 시간을 내서 한번 영상 짧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박스권이 그냥 느낌이 뭔지는 아시죠? 그냥 딱 들었을 때 뭔가 캔들이 박스를 형성하고 있다. 그걸 그냥 박스권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뭐 제가 한일단조 일단 뭐 지금 보이니까 한일단조 이렇게 박스 뭐 코스피도 코스닥 이런 지수들 그리고 이런 캔들 종목의 캔들도 다 박스 형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지금 이렇게 일봉상으로 크게 길게 봤을 때 박스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최근에 비교적 어떤 양봉이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오고 주가가 그 이후에 뭐 여기서 이 근처에 벗어나지 않는 것 또한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당장 이거에 해당하는 종목을 제가 찾지는 못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것도 여기를 박스 하단 여기도 박스 상단 즉 그냥 글로 말씀드리면 박스권 주가가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하단과 상단 반복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이 느낌을 그냥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 뭐 박스권 매매 하시는 분들에서 보통 이거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박스의 하단부를 노려서 상단부에 터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이 지지를 저는 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박스를 그리는 종목들의 뭐 하단을 잡아서 위에서 터는 것도 어떤 반복적인 스마트한 매매라고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흐름이 답답하고 좀 느리고 개인적으로 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박스권이라고 갖고 온 종목이라서 하단을 잘 지켜주지만 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려가는 경우 뭐 이게 지수가 깨져서 내려가든 뭐 호재가 없어진다든 뭐 기대감이 없어진다든 어떠한 이유로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을 저는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상단 돌파 매매를 좋아합니다. 이 박스 상단 매매의 특징은 첫 번째 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두 번째는 손절이든 익절이든 결과가 빠르다. 회전율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 대부분 정배열이다. 누군가 만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비교적 제가 최근에 물론 여기 이 박스 여기서 이 종목에서 뭐 기준점을 이탈하거나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다 삭제를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던 거 어떤 기준으로 박스를 봤는지 그리고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박스를 봤는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템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지만 이 바디프렌드 IPO 관련으로 해서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이 박스 그림을 보면서 요 느낌 여기가 지금 박스 상단이에요. 하단은 여기로 볼 수도 있고 여기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박스 하단을 저는 장기평
아래까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장기 이평 위에 있는 어떤 구간을 하단이라 본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저항입니다. 저항을 한번 돌파했지만 다시 내려왔고, 그럼 지금 하단을 돌파해서 저항 내려오고, 돌파 내려오고, 돌파 지지. 그러면 이 박스 하단을 최근에 2번 지지를 받은 거죠. 이게 지금 장이 좋아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 타이밍이 아니라 요게 올라가고 여기서 비비는 이 구간, 이 4,000원 돌파 후 내려오는 구간을 관심 타이밍으로 보는 거죠. 자, 유니캠은 이미 날라간 종목인데 저는 이 자리쯤을 이제 박스로 본 거죠. 박스의 상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스의 상단만을 저는 체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계속 부딪히고 부딪히고 내려오다가 그걸 뚫는 그 순간을 저는 주요 타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단 부분을 계속 돌파하다가 여기서 돌파 나온 후 이 부분을 지지해주면서 시세가 나왔죠. 이지홀딩스는 아직 저는 진행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 중. 요쯤을 상단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뭐 곡물 뭐 이런 걸로 엮여서 혹시 가나 했는데 뭐 조금 지지부리 하더라고요. 이지 바이오는 조금 그래도 시원하게 갔었는데 이지홀딩스는 어쨌든 저는 여기를 상단으로 보고 요걸 시원하게 돌파하고 이 자리를 안착을 하는 그 순간 한 뭐 이 부분 또 딱 보통 박스를 돌파하면은 그 전 고까지 날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뭐 끝까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전고에 터시는 거고, 일단 어떻게든 수익을 챙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털면 되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이게 키오스크이고 그 디지털 화폐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오히려 KCT, KCS 이런 애들이 움직일 때 조금 막내 동생 느낌이었지만 뭔가 개별적인 흐름을 보인다 라고 제가 그래서 아마 여기쯤에서 블로그인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관심을 추가했죠. 자, 이겁니다. 계속 맞고 내려오고 갭 두고 내려오고, 근데 종가가 위로 쭉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요 자리를 이제 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거를 보면은 박스를 저는 윗꼬리는 박스의 상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이렇게 윗꼬리 이런 것들은 다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여기를 이쯤을 상단으로 보는 거죠. 이 상단을 돌파.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여기서 잡았으면 이 윗꼬리 뭐 여기든을 청산 목표로 보는 겁니다. 자, 한일 단조 제가 계속 이게 빅텍도 빅텍이지만 한일 단조가 상당히 노골적인 박스를 그리고 있다라고 제가 항상 이랬다.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여기서도 추가를 해 놓은 거죠. 여기를 볼 수 있겠네요. 돌파 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타점이었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안 들어간 이유가 아난티, 데아티아이 이 친구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조금 쎄해가지고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워낙 장도 좋아서 골라서 갈 종목들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따 후반에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박스권의 특징은 상단을 노리다 보면은 대부분 정배열이다. 만약 여기서 이만큼을 과거 뭐 어떤 박스로 봤으면은 이제 정배열이 되는 느낌이죠. 근데 요거를 하단을 깨고 내려가니까 한없이 역배열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즉 박스에서 이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면은 이미 그건 정배열이기 때문에 시세가 좀 금방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원하이텍을 추가했을 때는 저는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하나, 둘,
이 자리를 보고 돌파했을 때, 돌파가 아니라 아마 갖다 붙이는 캔들을 봤을 거예요. 그 캔들을 보고 박스 관심, 시세가 쭉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스 상단을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오고, 못 뚫었지만 다시 내려오고, 다시 맞고 내려왔을 때 이게 어느 순간 뚫면은 지지를 여기서 받아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힘없이 다시 힘없이 내려가죠. 근데 이게 이대로 다시 박스 하단까지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금세 이 다시 올라오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돌파 지지는 정말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 상단에, 이것도 글로 쓸까? 박스 상단을 두 번째로 돌파하는 그 순간이 정말 찐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돌파하고 깨고 이 두 번째 돌파하는 여기 요 자리, 그 이유가 보통 되게 강하게 나오더라고. 제노레이도 뭐 요때 관심이었는데, 요거도 그냥 이 음봉은 무시하고, 뭐 항상 모든 걸 이렇게 칼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고 여기 딱 갖다 붙이는 캔들, 그 다음 이렇게 하림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거는 뭐 갭이면 갭 플러스 박스였는데, 여기를 박스 저항으로 보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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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항이죠. 근데 딱 돌파, 갭,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갭을 깨냐 메우느냐인데, 절대 깨지 않고 요 자리를 지키는 걸 보고 요거 안 깨면 시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했는데 딱 나왔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팁, 박스권 내에서 거래량이 실린 종목이 흔적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입니다. 뭐 거래량 음봉이든 거래량 양봉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 박스 내에서 거래량 없이 계속 주가가 빌빌거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그래도 한 번씩은 실리는, 거래량이 한 번씩은 실리는 어떤 캔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령 음봉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꼭 체크 하시면 이해가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캐치하느냐 마느냐, 캐치를 해도 내가 실행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런 이제 종목들이 보이시면은, 뭐 제가 블로그에 올리는 종목이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관심 종목에 추가하신 분들이든 한 주씩이라도 적용을 해서 연습해 보시면서 체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스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신 분이 블로그였는지 유튜브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 박스권 매매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